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아이스 커피가 필수적인 그런 계절이 됐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스턴트 커피 시장을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동대문에 있는 모 카페 프랜차이즈, 정확히는 콩카페, 베트남에서 들여온 커피 체인이죠. 여기에 대표로 계시는 조성빈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말씀 도와주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사실 커피를 잘 못 먹는 커피집 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조성빈입니다. 오늘 박사님 덕분에 커피 시장 공부를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 할 때는 그냥 앉으려고요. 뭐 박사, 경영 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소비자에 대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생활 속에 있는 경영 얘기를 하는데, 인스턴트 커피 하면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커피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조 대표님 많이 드세요, 인스턴트 커피? 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커피를 잘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인스턴트 커피는 제가 주말에 대체로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한 잔씩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달달한 게 땡기니까. 늦게 일어나셔서 달달한 조금 걸 늦게. 드시다. 그러니까 약간 달콤한 늦잠을 주무시고서 그 다음에 달콤한 커피를. 네, 전형적인 한국의 40, 50대 남성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요즘 40, 50대도 아메리카노를 주로 많이들 드시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한 10년, 15년 전까지는 믹스커피를 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전히도 이제 그 믹스 타입의 그런 파우더 커피를 이제 즐겨 소비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심이 아무래도 아메리카노 커피가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매장들이 늘어나다 보니 그쪽으로 선호도가 많이 이제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믹스 커피죠. 근데 사실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설탕, 특히 이제 프림이 몸에 안 좋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믹스 커피를 많이 피하게 됐고, 그리고 뭐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이 그래도 향이 좀 있으니까 이제 일단 양이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성비도 그렇죠. 가성비도 높고.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가성비는 믹스커피가 더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이제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메리카노가 이제 길거리를 휩쓴 지가 한 10년, 15년은 이제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여전히 많이 소비되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조 대표님, 인스턴트 커피가 처음에 언제 개발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히스토리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기억으로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이제 접하고 와, 참 이거는 신세계다라고 이제 느끼게 됐는데요. 그게 제 기억으로 한 95년 전후? 90년에서 95년 사이? 인스턴트 커피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는 무슨 커피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랑 믹스 커피. 믹스 커피가 이제 90년에서 95년 전후, 그게 남자들은 대체로 군대 가서 커피 당번을 하면서 이제 믹스 커피를 타는 게 아마 대부분 첫 번째 경험이었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인스턴트 커피는 그 전의 버전, 이제 뭐 그냥 블랙 커피 가루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 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드시던 모습을 옆에서 곁눈질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혹시 고3 때 입시 준비하시면서 커피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저는 시골이라 그래서 그런지 저는 또 먹어본 적도 없고 저 학교 때 제 친구들도 커피 먹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뭐 천안이 굉장한 시골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시골이었죠. 하긴 저희도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오히려 적었던 것 같고, 사실 고백하자면은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카페인 알약을 먹는 사람은 제가 얘기는 조금 들어봤어요. 한 두어 번 정도는. 근데 커피 마시는 사람은 그래도 소수였죠. 근데 대학에 가면은 다 한 잔씩 먹게 되고, 커피숍을 가니까 한 잔씩 마시고, 또 이제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자판기 커피. 그렇죠. 그 자판기 커피에 들어가는 것이 가루 커피. 그렇죠. 잠깐 인스턴트 커피의 역사를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인스턴트 커피라는 것이 개발된 것이 190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발명했는가는 정확치는 않은데 역사에 있을 텐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남북전쟁, 그리고
이제 서부 개척 시대 이런 걸 겪으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맛있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고 굉장히 맛없는 커피를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기술 수준이나 이런 예. 거 봤을 때. 뭐 그때의 형태는 제가 이제 어떤 커피에 대한 역사책을 봤더니 그때 이제 1860년대 70년대부터 커피 브랜드들이 생겨났대요. 원두를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가루를 봉지에 넣거나 좀 이제 기술이 진일보해서 캔에 넣거나. 그래서 사실은 맥스웰 하우스라던가 그다음에 P&G에서 한때 유명했던 폴저스라던가 뭐 기타 무슨 영화에 나오는 힐스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나름 유명한 브랜드들의 커피가 1800년대 후반에 생겨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길지만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하면 아무래도 맥심이죠. 그렇죠. 예, 네. 맥심이 맥스웰 하우스 더 옛날에 브랜드. 예, 지금도 맥스웰 하우스 브랜드 지금도 있죠. 예, 커피 믹스가 있어요. 예. 더 싼 건데. 맞아요. 예. 원래 이제 맥스웰 하우스 브랜드가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커피를 갈아서 캔에 넣어서 팔던 그런 이제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선 정말 생활 필수품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마시고, 출근하고 아니면 집에서 커피 마시고, 일 털어 나가기 전에 농사 짓는 사람도 커피 그냥 털어 넣고서 이제 물 이제 끓여가지고 넣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셨는데, 자, 이 커피에 중독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C.W. 포스트라는 사람이에요. 포스트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지금 마트 가면은 시리얼. 예. 이 사람이 나름 이제 자기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약간 마약성 그런 약품, 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결국 카페인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건강에 안 좋아서 그 당시 유명한 그 이름도 유명한 켈로그 박사의 켈로그 아시죠? 네네. 예, 역시 시리얼 처음 만드는 분이죠. 옥수수 가지고 이분이 원래 이제 닥터 켈로그로서 무슨 의사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한참 산업 발달하던 시기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런 병자들을 위한 요양원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 안 좋은 음식의 대안으로 개발한 것이 켈로그 시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씨가 켈로그 박사의 명성을 듣고서 그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환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말 대기를 거듭해가지고 진찰 받고 거길 다녔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사기다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참고로 켈로그 씨가 굉장히 절제된 식생활을 권유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지 말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해서 요양을 해서 나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커피의 대안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뭔가를 개발을 했는데 이제 곡물 쪽 드링크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름이 포스텀 POSTUM 이라는 게 나왔고 사실은 제가 이것도 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이 제품이 나와요. 그래요? 커피 대신 타 마실 수 있는 그냥 뭐 구수한 맛이 나는 그런 그 갈색 가루 이런 거예요. 커피 재료는 아니고 그냥 곡물로. 네, 곡물로.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려가지고 또 당시에 보면은 뭐 브라질의 어떤 작황이라던가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도 국제 원두가가 굉장히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두가가 비싸지면은 또 이게 또 굉장히 인기를 얻고. 그렇겠네요. 이랬다고 대용품으로도. 그래서 이분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꽤 큰 커피 브랜드들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주로 뭐 신문 광고라던가 전단지라던가 당시에는 뭐 그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니까 이런 걸로 이루어졌죠. 이 포스트 씨가 네거티브 마케팅을 처음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그런 히스토리가. 커피는 마약 음료다. 대신에 포스텀을 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자, 이분의 딸이 이분이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돌아가시고 이분의 딸이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조리 메리웨더 포스트라는 분인데 결혼하면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하다가 첫째 남편하고는 어떻게 된지 잘 안 됐고 두 번째 남편으로
변호사던가요? 이분, 그러니까 뉴욕의 변호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허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허튼 씨가 이제 이 포스트 양하고 같이 어떤 걸 했느냐 하면은 사업을 불려나가면서 맥스웰 하우스 커피 브랜드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포스트 시리얼이 이제 이 회사에서 커피 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시리얼을 만들던 사람이 음료를 만들면서 참고로 이제 이 포스트 씨가 당연히 포스트 시리얼도 켈로그 시리얼을 본따서 개발을 했죠. 예. 시리얼은 시리얼대로고 곡물 음료에서 역으로 커피까지 이렇게 커피 회사를 이제 인수한 거죠. 원래는 이제 먼저 인수한 것이 카페인 없는 커피, 쌍카라는 그런 브랜드였고 그 다음에 맥스웰 하우스 브랜드를 인수해요. 1920년대를 기억하는데 이때부터 보시면 미국의 소비재나 식품 회사의 인수합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인수한 해가 1928년이라고 합니다. 그 왜 이 회사 이름이 제너럴 푸드고 이게 오늘날에 이제 크래프트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런 M&A 역사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해외 사업을 관장하는 쪽이 그 몬델레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한국의 동서식품은 이 몬델레스 인터내셔널하고 합작회사입니다. 처음 진출 때는 제너럴 푸드하고 합작이었고 당연히 이 회사가 이름이 몇 번 바뀌면서 이제 현재 파트너는 이제 그렇게 몬델레스 인터내셔널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유명한 오레오 과자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동서에서 생산을 하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이 오레오는 몬델레스 인터내셔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것까지 자세히 보지를 못하니까 또 그런 히스토리가 숨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고요. 좀 전에 이 시리얼 회사나 아니면은 커피 회사의 마케팅 얘기를 했는데